안녕하세요. 제2조 경영연구소의 제입니다. 오늘은 그로스 해킹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로스 해킹, 퍼포먼스 마케팅 이런 용어들을 사람마다 또 회사마다 다른 의미로 쓰고 있기 때문에 면접을 보러 가거나 실무자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혼선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하는 개념들도 정답이 아닌 하나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크로스 해킹을 말 그대로 성장을 해킹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해킹이라는 말이 한글이 아니기 때문에 딱 잘라 번역하기 힘들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킹하면 생각하는 것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인터넷으로 연결된 디바이스나 특정 계정의 통제권을 가져오는 것을 떠올릴 텐데요. 물론 완전히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크로스 해킹도 저는 성장의 통제권을 가져온다는 의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실무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면 제품의 PMF, 즉 우리 제품이 시장에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해 고민하고 시장에서 잘 먹히게끔 제품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획이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 또는 언드 미디어, 페이드 미디어를 활용한 퍼포먼스 마케팅이나 SEO, 레퍼럴을 통해서 바이럴 효과를 일으키거나 심리학을 사용한 다양한 쿠폰 지급, 할인 정책 등을 실행하는 것, 특정 미디어의 성과 데이터를 측정하여 ROI가 높은 쪽으로 미디어 믹스를 최적화시키거나 A/B 테스팅을 하여 UI, UX 등을 개선하는 작업들도 모두 그로스 해킹에 속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퍼포먼스 마케팅이나 그로스 마케팅을 혼용하거나 헷갈려 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이처럼 대부분의 퍼포먼스 마케팅 업무가 그로스 해킹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로스 해킹 안에 퍼포먼스 마케팅이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스 해킹이 곧 마케팅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크로스 해킹은 절대 마케터 또는 마케팅 부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케팅 솔루션 업체 AB180에 따르면 이런 크로스 해킹을 잘하는 조직은 5가지 공통점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집중되고 정렬된 성장을 추구한다는 것. 두 번째, 제품의 빠른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을 추구하고, 세 번째, 다양한 조직의 여러 전문성을 가진 팀원들 간의 적극적 협력을 하고, 네 번째, 데이터에 대한 가시성과 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하고, 다섯 번째, 다양한 마테크 툴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인데요. 각각에 대해 간단히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집중되고 정렬된 성장을 추구한다는 것은 조직이 전사적 차원에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그에 맞는 적합한 오퍼레이션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즉 제가 자주 강조했던 각 부서가 회사 전체의 경영 전략, 사업 전략과 잘 연동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미션과 비전을 반영한 핵심 지표를 정의하고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해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사실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험이나 시장조사, 고객 반응 등을 바탕으로 제품이 빠른 속도로 개선이 돼서 이를 통한 성장을 추구한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선 전사적 차원에서 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케터가 아무리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를 시장에 잘 알릴 수 있다 하더라도 제품이 그에 맞게 구현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겠죠.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을 아무리 빠르게 잘 개선한다 해도 마케팅을 못하면 팔리지가 않겠죠. 때문에 저는 항상 내부 영업이라는 것을 강조해 왔는데요. 마케팅팀이 되었든 제품팀이 되었든 사실 답답한 사람이 영업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잘 협력해 주길 기다리거나 난 잘하는데 저 팀이 안 따라와줘서 그렇다는 등 남탓만 하고 있어봤자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영업을 해서라도 협력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맥락에서 중요한 것이 네 번째인 데이터에 대한 가시성과 이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하는 문화가 있다면 굳이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데이터를 보여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때문에 데이터 드리븐이 가능한 조직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이 이런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위치라면 최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이고, 만약 따라야 하는 위치라면 이런 문화를 가진 곳으로 이직 또는 취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 다양한 마테크 툴의 활용인데요. 마테크 툴이란 마케팅 테크놀로지 툴, 즉 여러 가지 마케팅 분석 도구들을 말합니다. 시장 조사 자료, 고객 활동 자료, 광고 성과 데이터 등을 수집, 분석 및 활용을 해야 하는데 이를 수기로 다 하기엔 너무 어렵거나 아예 툴을 사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다양한 툴들을 사용한다면 더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그로스 마케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로스 해킹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저도 아직 그로스 해킹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적용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빠른 속도로 더 많이 배우고 터득해서 곧 저만의
관점으로 인사이트를 전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크로스 해킹을 하기 위해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설 검증 루프를 위한 실험 문서 템플릿을 공유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공유해드릴 문서의 출처는 Thinker Practitioner입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본문의 링크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부분은 특별히 설명이 없이도 사용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서 가드레일 지표와 모니터링 지표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드레일 지표는 말 그대로 도로에 있는 가드레일처럼 일정 수준을 이탈해서는 안 되는 지표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의도했던 지표의 변화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지표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일정 수준 이상 변하면 안 되는 지표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광고 소재와 카피라이팅을 수정해 클릭률을 높여 랜딩 페이지로의 유입을 늘리는 실험을 한다고 해봅시다. 이때 유입을 늘리기 위해 너무 자극적이고 랜딩 페이지의 내용과는 상이한 광고를 만들게 돼서 오히려 구매로의 전환율은 떨어질 수가 있죠. 하지만 결국에 클릭률을 높이는 이유가 구매 전환을 더 많이 시키기 위해서인데 구매 전환율이 떨어져서는 안 되겠죠. 이 상황에서는 구매 전환율을 가드레일 지표로 정하시면 됩니다. 모니터링 지표는 보조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실험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지표를 타겟으로 하지만 관련된 지표가 동시에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의 예시처럼 광고 소재를 바꾸게 되면 단순히 클릭률뿐만 아니라 노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이처럼 서브로 타겟하고 싶은 지표들이 있다면 모니터링 지표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